짠. 네, 안녕하십니까. 알고 중독자 고래김입니다. 오늘은 음, 불안, 강박, 우울, 이 삼형제 중에 항상 같이 가는, 근데 일반인들도, 소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데미지여도,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니까, 조금 세게, 느낍니다. 데미지가 좀 세게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하다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 결과는 분명히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어찌 보면은 배워야 할 때에 술로 도망을 갔고, 예, 책임을 회피하고, 음, 남한테 맡기고, 가족한테 해를 끼치면서, 어, 도망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에는 어찌 보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도움을 받아서든,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덜컥, 겁부터 나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세 형제들 중에 불안이 제일 좀, 모든 그런 정신적이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폭발이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리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중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실 때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먹을 때의 불안과 그다음에 그 술잔을 놓지를 못하고 단주냐 술이냐 하고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의 그 불안과 그리고 술을 지금 길진 않지만 이제 초신자지만 이제 1년 반 동안 참아오면서 지금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 우선은 술을 마실 때의 불안은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입장입니다. 음, 술 마실 때는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어찌 보면 그건 역으로 말하면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음, 사실은 거짓말도 많이 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따로 다룬다고 말씀드린 13가지 결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 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술로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특히 이제 사업하거나 뭐 친구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보다는 남자들이 야, 술 먹고 풀자 화나는 것도 죄송합니다. 서로 간에 원래 문제가 있으면 소통을 통하고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지 그게 안 남잖아요. 안 남고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승화가 되는 건데, 야, 술 한잔하고 풀자. 그러고, 가서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하죠. 또 딴소리, 가십이나 이런 거 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게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묻어 있는 거잖아요. 묻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 간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을 묻냐에 따라서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게 이제 같이 들고 일어나셔서 한쪽에서는 더 커다랗게 분노나 화로 표출을 할 수 있고, 잘잘못이나 이런 것도. 근데 이쪽에서는 나는 한쪽에서 또 깊이 묻었다 그러면, 특히 중독자들은 그걸 깊이 묻습니다. 네, 저희들은 굉장히 깊이 묻는다라고 묻어요. 그리고 아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죠. 네, 네가 이러니까 그래 이거는 이해를 해줄게 이 정도지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중독자들은 그게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눈앞에만 안 보이니까.
회피를 했으니까. 마치 껌 같죠? 머리만, 음, 대가리만 땅속에 들어갔고, 내 눈에만 내가 안 보이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거라는. 그런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자꾸 이렇게 마음에, 어, 남한테 해를 끼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숨기고, 회피하고, 감춰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들통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점점 더 나아가서 나 자신까지 속여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돌아오니까 결국엔 내가 나 자신을 갉아먹는, 그리고, 어, 작은 일에도 혹여나 저 작은 불씨가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지 않을까. 내가 감춰놨던 것들을. 저 또한도 아는 거죠. 중독자인 저도 회피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놓는 거라는 거, 인식 불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회피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세가지고, 누군가한테 부탁할 거, 충분히 부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려 하고,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마냥 회피만 하면은 지금 이 상황만 덮으면 괜찮은지 알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분이 저처럼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제 이렇게 외래나 통해서 봤을 때 꼭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어도 뭐 몸이 간이 안 좋거나 뭐 내과나 이런 데 가도 혹시 어제 술 드셨어요? 그러면은 중독자들의 성은 바로 나와요. 아니요? 어제 먹었는데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먹었는데도. 그리고 지금 술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음, 자동적으로 거짓말부터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게 참 불안을 일으키는 제일 큰 요소죠. 거짓말이. 그리고 나 자신까지 속인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13가지의 결점이 결국엔 이런 불안이나 우울, 강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질병적으로 이제 일으키는데 참 그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좋은데 이거가 제가 좀 꾸리기를 잘못 꾸린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불안 같은 경우는 술 먹을 때는 그랬어요. 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술 먹고 들어간 걸로 걸리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 안 걸리면 아, 안 걸렸고 난 거기서 오는 쾌감. 근데 부모님은 다 알고 있죠. 음, 특히 엄마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말이 나오면 가정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조용히 이제 알면서도 넘어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술 문제가 조금씩 심해지면서부터는 자꾸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하려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큰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왜곡을 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의 그 모면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니까 비중이 크잖아요. 에너지 소비 자체가 눈앞에서만 회피하면 되는 것과 이걸 책임지는 것과 너무나도 큰 딜레이가 생기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술 먹고 난 다음에 생기는 왜곡들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면하기가 싫어요. 그 회피를 하게 되고 회피를 하면 음, 만약에 이제 직장이나 이런 거는 한두 번 네, 과음하고 다음날 전화해서 뭐 몸이 안 좋아서요. 뭐 감기가 겨울철이면 지금처럼 감기가 걸려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직접 직면해서 나가서 아니면 차라리 어제 술 먹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지언정 어, 욕을 먹고 내 이제 인사 고과가 그렇게 될 망정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서 이제 더
술 먹는 걸 자제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특히 중독자들이 생각하는 게 현실 지금만 속이면 쭉, 예, 속여질 줄 알고,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남들은 다 알고 나만 몰라요. 네,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를. 그리고 나한테 술 냄새가 난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비틀거린다는 것도, 그리고 술이 안 깨서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도 나만 몰라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누가 오면, 아, 괜찮아, 저 일하는 척 해. 다 알아요. 음, 회사에서 술 숨겨서 먹는다? 다 알아요. 네, 말하기 싫은 거죠. 섞이기 싫은 거지. 근데 나는 잘 숨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빵 터질 때까지 안 걸리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그때서 어안이 벙벙하고.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만큼 키워놔서 더는 해결을 못할 지경까지 가서야, 아,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를 그때라도 알면 다행이에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음,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러고, 내가 회사에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솔직히 뭐 그런 소리 하시는, 진짜로 열심히 하셨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네가 뭘 알아서 저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네, 그래서 알아요. 나름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나중 가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선 영상이나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 고백이니까 어, 사업을 했어도 그 사업을 접었던 이유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뭐 그걸로 돌아가면 다시 술 패턴이 똑같고 생활 패턴이 똑같고 해서 술에 더 취약할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는 제가 달고 달게 거짓말을 했고 제 가면 쓴 모습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저가 가서도 만약에 이제 회복을 더 하고 나서 가서도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불안이죠. 조금만 했어도 되는데 제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괜찮은 일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아직은 제가 이제 회복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제 불안도나 이런 거 자체는 제가 저를 속이지 않고 정말로 평온함을 유지를 하고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 근원이 뭔가를 알아차리고 이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알아야 그거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배워나가는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그 배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불안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살짝 넘어와서 술 먹을 때 그랬다면 술잔을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내가 이거 술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안 살아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든 사회생활과 모든 내 행동을 다 술 먹고 했었으니까, 삶 자체가. 그럼 그리고 술 먹기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술을 빼버리니까, 그럼 나는 뭘 위해 살지? 라는 목적 자체가 없어지죠. 술에 대한. 아니, 삶에 대한. 근데 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소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주 한 잔에, 술 한 잔에 모든 것을 다 팔아먹을 정도니까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소주 한 잔이, 술 한 잔이 값어치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럼 나한테 값어치가 있는 게 뭐냐?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게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게 뭔지라도 알면 어떻게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볼 테고 할 텐데 이거조차가 없으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박차고 일어나든 뭐를 하든 다른
삶의 목표를 찾는데 삶의 목표 자체가 안 찾아지는 거죠. 단주를 시작을 했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많이 혼동스럽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때 우울도 많이 왔고요. 왜냐면 이제 불안해서 이제 우울로 넘어가면서 불안과 우울은 좀 가깝죠. 불안하면 우울하고 우울하면 불안하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내가 나는 왜 이런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나라는 자기 연민이 들어오면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내 현실을 아직도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여기로 걸어와 놓고 왜 여기 있냐라는 그런 망상과 왜곡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좀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 나이에 공부를 해서 언제 졸업을 해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막막한 불안이 있어요. 근데 불안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그때 일은 그때 가서 하자. 내년에 있을 일을 지금 갖고 와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꾸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할 일만 우선 하고 그런 식으로 불안의 감도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감도가 줄어든 불안을 이 불안이어도 우리 중독자가 느끼는 불안하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하고는 꽤 차이가 커요. 우리 중독자들은 좀 데미지를 세게 하면 그거죠. 이제 방어막이 제일 없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배워야 되고 이런 갑옷이나 이런 방어나 공격이나 무기나 나만의 무기나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면서 뭐 깨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배워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도망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불안이라는 아이를 최대한 멀리 아니면 최대한 달래서 불안도를 최대한 낮춰서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항상 불안은 하죠. 항상 불안은 해요. 근데 그걸 자꾸 음, 1순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장 이거를 하려고 해요. 좋든 싫든.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불안이 좀 낮아져요. 왜냐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가 오기 때문에, 불안이 좀, 낮아지는 거는 있더라고요. 이거를 깨우치는데도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도 연습하는 중이에요.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실패도 있을 테고, 앞으로. 그 실패에 있어서 실패함과 동시에 불안이 확 올라갈 테고, 그때 이제 자기연민이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역시나 내가 이렇지라는 이런 자기연민으로 빠질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복합적인 거라서, 음, 사전적으로 불안이 어떻다, 뭐, 강박이 어떻다라고 다 명시는 돼 있고, 유튜브에 보면 좋은 말씀들이나 뭐 좋은 것들이 있지만, 딱히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이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그런 것들을 별로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저 또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불안한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술 먹으면서 다 갖다 바꿔 먹었잖아요. 귀중한 거는. 귀중하고 소중했던 것들을 다 갖다 술 한잔하고 바꿔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술을 이제는 내 인생에서 배제를 하고 빼버리니까 내 다음의 목표인 삶의 의미가 1순위가 술이었는데
삶의 1순위가 사라지니까 내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내 삶에 의욕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하다못해. 그리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네. 그냥 체력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복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이 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언제 낫는지 이것조차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마음의 병이고 영적인 병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거 팔 부러지면 뭐 그래요 뭐 수술하고 뭐 뭐야 핀 받고 한 6개월 재활하고 하면 뭐 1년 안에 나아진다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막막하다는 그런 것들이 불안을 일으키는 제일 요인인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래서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불러오는 다른 이제 질환이나 이제 강박, 시작해서 우울, 뭐 그런 것도 더한 것들 더 많아요. 불안이 너도 더 불안도가 더 높아지면 광장공포증도 사회공포증도 생겨서 관계 회복을 못할 수도 있고 우울이 너무 심해져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또 그게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서 술만큼 더 피폐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교차 중독 제일 무서운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있는 병이라서 참 이게 합병증 어떻게 보면 합병증이죠. 합병증도 많은 거고 술만 끊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가 시작인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하는 거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 중 제일 마음에 드는 표현이 술을 걷어내고 나니 문제들이 보이더라. 술로 그것조차도 술로 내 질병조차도 술로 감춰져 있었다. 술을 걷어내고 나니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만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음, 그거를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와닿았어요. 제일 단조하고 술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제일 직면시킬 수 있는 왜 이렇게 술을 끊었는데 행복이 오지 않고 힘든가? 라는 말을 제일 거의 정답 비슷하게 내줄 수 있는 그 비유라고 생각해요. 술을 걷고 나니 네, 문제가 보이더라. 그럼 그 문제들을 직면해서 해결을 해야 내가 성장을 해나가고 회복이 되는 거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불안도 있고, 앞으로 말씀드린 뭐 강박, 우울, 뭐 관계 회복, 가족 회복, 사회 회복,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13가지의 결점들, 그리고 또 이제 AA, 자주모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지침으로 삼고 있는 12단계,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우린 너무 그것조차도 못 갖추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어떤 것들은 낮게 잡아야 되는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고, 높게 잡아야 될 건 낮게 잡고 있고, 너무나 이게 다, 밸런스가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잡아가는데, 조율하는데, 이거 하나 맞췄다고 해서, 만약에 10개면 맞추고 해서 10개 맞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조율이라는. 하나 맞히고, 그 다음 거 맞추면 얘를 또 맞춰야 돼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네, 회복은 이루어질 테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누렸어야 할 행복과 그런 성취감과 좀 당연시 해야 될 것들을 점점 조금 늦게나마 그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내 단주에 대한 베네핏들을 얻어가면서 단주에 대한 열망과 음, 회복을 해야겠다는 갈망과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까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지우고 아예 날려버리고 다시 찍는데 오히려 더 두섭고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음,
잠깐만요. 눈이 길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불안에 대해서 술 먹을 때도 불안했고, 단주 잔을 내려놓을 때도 막막했고, 술잔을 내려놓은 지금도 음, 그걸 부딪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에 대해서 이기려면 정말로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걸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가 예,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가 회복에 대한 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주를 하려는 용이, 예, 단주를 하는 용이라고 해서 막 거창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하는 거가. 지금 내가 책을 볼 수 있다. 그럼 책 좀 보고. 집중이 안 돼. 그러면 나가서 걸을 수 있다. 그럼 나가서 걷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지금 그래? 양치할까? 양치하자. 할 수 있는 거. 너무 크게 우리는 기준점 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2양육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데, 제2양육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한테 성취감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리고 불안감도 낮추고, 내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조금은 낮춰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 체력적, 영적, 마음, 정신, 전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갈 수 없어요. 바로 천천히 올라가야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저도 이제 혁신자 선생님들한테나 아니면 저랑 이제 아직병원에 있다 보니까 상담소 선생님이나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회복된 어머니와 가족하고 자꾸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내가 이런 기분이 든다. 내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에 결정을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냐. 왜냐면 지금 제가 결정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아직은. 아직 우리 진정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수용을 안 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취합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주제 제안 정도. 그래서 아직은 타인의 내 주변 사람의 그래도 나를 아껴주니까 주변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충고나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거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따르려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내가 말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도는 좀 낮아집니다. 자기 혼자 전전긍긍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단주하시는 선생님들, 저도 포함이지만, 모임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모임에서 협심자나, 또 이렇게 또, 병원에 외래로 다니시면은, 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가족과 조금씩 회복이 되어 나가려면,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조금씩 이렇게 마찰이 있더라도 너무 큰 마찰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지금의 내 의견보다는 내 주변 사람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지금 저는 그 정도입니다. 아직 더 나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음, 그건 나중 가서. 음, 지금은 이 정도라도 조금은 다른 사람의 그걸 수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용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좀 인지를 하고 있다는 네, 그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말을 해봤고요. 내일은 우울에 대해서 불안이 우울로 또 많이 치환이 되니까요. 저도 좀 우울에 대해서 많이 있었고 해서 내일은 우울에 대해서 술 먹을 때 어땠고, 어, 잔을 내려놓을 때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오늘 주제는 불안이었지만, 불안해하지 않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독교인이시라면 주기도문을 외우시거나,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도 어차피, 예, 그건 천주교에서 나왔구나.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 불안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